안녕하세요. 네. 사실 바쁘기도 좀 너무 바빴고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이번 영상을 되게 여러 번 고치고 다시 만들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또 민감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글을 적어봤고요.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어떤 직업이 아니더라도 현대사회에서 꼭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쓴소리가 약이다. 최근에 그 노아 A라는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거 거기로 인해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이제 경제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부분 이런 중요한 골자보다는 쉽고 빠르게 돈을 버는 법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썸네일처럼 쉽고 빠르게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가 돈 버는 법이잖아요. 그런 현상들 속에서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이번 사건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사건의 어떤 주체가 되는 인물들은 이미 많은 부를 잃었고 또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이것들을 무지성으로 따라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피해들이 이제 물질적인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도로의 출구나 입구에 이제 끼어드는 곳이 있어요. 법규를 제가 찾아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준이 있지만 그 경계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얼마만큼의 간격인지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중간에 모호한 경계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새치기가 나쁘냐 안 나쁘냐는 그 문제는 차치하고 뭔가 동시에 우리가 새치기를 하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이런 모습처럼 뭔가 빨리 가려다가 다 같이 이 상황이 망가지고 나도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실 많은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어떤 상권에 좋은 가게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몰리면 번화가가 되죠. 근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건물값도 오르고 그 지역의 어떤 건물의 월세도 막 급하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던 상인들은 쫓겨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비싸진 월세나 사람들 때문에 어떤 서비스나 품질이 떨어지고 또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그 상권이 몰락을 하기도 해요. 또 인터넷 플랫폼을 봐도 어떤 좋은 콘텐츠를 막 올리고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하면 이제 이용자가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늘어난 트래픽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 수익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면 또 그 수익만을 위해서 콘텐츠 산업을 활용하는 어떤 그 새치기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키워드, 잘 되는 키워드나 알고리즘만을 이용해서 그런 잘 되고 있는 콘텐츠를 베끼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또 그것마저도 그냥 판단을 가지고 베끼는 게 아니고 요즘에 많이 있는 그런 AI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베껴서 여러 개를 만들기 때문에 점점 저질 컨텐츠 비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오리지널 컨텐츠를 좀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애착이 떨어지면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던가 흥미를 잃어서 또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시청자 역시도 품질이 떨어지는 컨텐츠의 실증을 느끼면서 트래픽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플랫폼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뭔가 누군가 법으로 어떤 규칙으로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고 생태계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욕심과 뭐 이해관계에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런 패턴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예방을 하고 최대한 시간을 지체할 뿐이지 항상 비슷한 주기를 가지고 흥망성쇠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시장을 걱정하는 것 이전에 그런 참여자 입장에서 즐기는 입장에서 개인 스스로가 우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제가 작곡가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입장에서 또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이런 시장을 우리는 뷔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원래 뷔페가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음식이 한정적인 뷔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뷔페가 굉장히 맛있을수록 사람들은 많겠죠. 그러면 음식에 비해서 사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어떤 우리 프리랜서들이 있는 시장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빨리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끔 뷔페를 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줄을 설 때가 있어요. 뷔페는 원래 줄을 서는 곳이 아니고 그냥 내가 편하게 먹고 싶은 음식을 가져다가 먹는 구조인데, 음식을 동그랗게 두고 줄이 생겼다고 해서 전체가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또 몇몇 군데 음식은 비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냥 가서 먹어도 되는데 약간 눈치가 보이게 돼서 줄을 설지 말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줄을 섰습니다. 나는 새치기가 너무 싫어해서 줄을 섰는데 한참이 지나도 줄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짜증이 나서 앞을 보니까 이게 줄이 아니고 그냥 몇 명이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줄을 서버린 거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잘못 생각하고.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줄을 서는 것도 아니고 새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줄도 아닌 곳에서 줄을 서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분으로, 윤리적인 부분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냥 줄을 선다고, 마냥 새치기를 한다고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스마트폰이 생기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생기고 하면서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갈 것입니다. 특히 이 AI가 발달하면서 정말 그 변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것 같고요. 또 예전부터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은 노동이나 기술로 뭔가를 생산해내는 사람보다 어떤 유통망을 가진 사람,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져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도 뭔가 저작권 요율이 유통사의 수수료보다 훨씬 적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기도 했었고요. 이게 뭐 어떤 농사라든지 다수의 어떤 컨텐츠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통에서의 부조리함을, 불공평함, 불평등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회 분위기는 뭔가 월급을 받는다거나 노동자나 어떤 크리에이터로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강박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불어 이런 AI나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은 누구나 나는 놈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근본적인 지식이나 통찰이 없는 상태에서 의존만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 갉아먹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쇼츠나 릴스를 보는 것이 우리 뇌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AI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강점은 직관이거든요. 직관은 경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보통 이제 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뭔가 누가 알려준 공식을 막 외우고 막 학습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노력을 하고 하면서 쌓이는 데이터예요. 내 본능적인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관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냥 만들어 놓은 줄에 서게 되면 아까 말했던 뷔페에서 그냥 줄도 아닌 곳에 서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냥 누가 알려준 대로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건 돈을 번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거예요. 실제 나한테 쌓인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냥 그 돈만 잠깐 왔다 갈 뿐이죠. 그런 경험은 누군가가 줄을 만드는 과정에서 호구가 되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보통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누구한테 뭔가 충고하듯이 조언하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제가 던지는 이야기고 다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항상 어떤 일을 준비하고 이뤄가기 위해서 달리고 있을 때는 항상 그 채워지지 않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피드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조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생각을 되짚어보면 전혀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 느림의 미학이란 건 느리게 천천히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로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기술, 지식, 정보,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력, 그리고 인프라입니다. 판단력과 인프라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쌓여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 시행착오와 노력과 또 인간관계에서 쌓이는 것들인데, 기술,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은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서 혼자서도 습득할 수 있지만 판단력이나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은 나의 어떤 실전에서의 경험이 뒷받침돼야지 쌓일 수 있는 것들이고 금방 짧은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특히 내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 동안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지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판단력을 기르고 또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부터 잘 해 나갔을 때, 오랜 시간이 쌓였을 때 그런 것들이 단단하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로 노력과 끈기라는 마지막 연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가장 끊임없이 필요한 게 바로 이 끈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연습할 때, 또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그냥 내가 뭔가를 계속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끈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쉽게 얻었을 때, 쉽게 해결됐을 때는 위에 말했던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을 뿐더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노력과 끈기의 그 연료가 줄어들어요.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어렵게 알을 깨고 나왔을 때랑 그냥 알을 누군가 깨줬을 때는 나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항상 어떤 어려운 지점을 넘었을 때 조금씩 더 이 노력과 끈기가 단단해지거든요. 저만 해도 어떤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작곡을 할 때도 그냥 제가 늘 잘하는 영역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뭐 코러스 라인을 제가 자신 있게 잘 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너무 코러스 라인을 잘 짜서 제가 한번 그냥 같이 있을 때 너가 해줄래 해서 좋은 게 나와요. 그 순간 저한테서는 그 어떤 코러스 라인에 대한 창의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단계들을 점점 밟아 나가다 보면 어떤 무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돈을 못 버는 게 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가진 무기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나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 나의 가치가 높은 만큼 몸값도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뭔가 오리지널리티를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크게 나의 소득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본질이 없이 방법만 의존해서 돈을 벌다 보면 사실 그걸로 성공하는 확률도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 번다고 해도 남는 게 없이 금방 써버리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는 게 없으면 다행이에요. 오히려 그냥 자신의 어떤 인내나 끈기가 다 망가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쉽게 가는 길만 계속 찾으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뭔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상적으로 최고를 꿈꿔야지만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어차피 소수의 몇몇만 성공하는 거잖아요. 제가 설문조사를 꽤 많이 해봤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입이 얼마인가요? 한 달을 예로 들면 월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음악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욕심이 많진 않아요. 그냥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할 정도의 돈만 있으면 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런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다지고 있으면 우리는 바늘구멍을 뚫는다는 표현을 하지만 막상 곡을 받고 뭔가 컨텐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한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컨텐츠가 없다는 말이에요.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필요한데, 뭔가 일이 있는데,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를 채워할 만한 컨텐츠가 좋은 걸 찾기 너무 힘들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아직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면 아직 성장이 더딘 상태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나는 스스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뷔페 줄이 아닌 곳에 서 있을 확률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을 비롯한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어떤 짧은 쇼츠나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고전이 되는 좋은 책들. 오늘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김에 한 얘기지만 적어도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그릿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정도를 꿈꾸면서 열심히 해 나갔을 때는 당연히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목표를 했을 때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월 1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뭔가 일반적으로는 달콤해 보이는 이 소득이요, 그렇게 큰 소득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도달하는 게 절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의사분들이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정말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그 와중에도 그 한 10년 가까이 더 대학을 가고도 10년 가까이 공부 그 이상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원에 취직했을 때 보통 월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존경받는 직업에서 그 정도 수익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업 준비생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음악으로 내가 뭔가 월 1,000만 원을 꿈꾼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정도를 걸으면서 높은 이상을 기반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더 나아지는 자세로 발전하다 보면 그 새치기 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수입을 버는 상황이 찾아올 것이고요. 그 수입이 똑같은 상황에서 내재된 능력은 잠재력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는 어떤 나의 직업적인 만족도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날 거예요. 돈만을 보고 방법만을 보고 라이프를 살다 보면 결국 그 돈을 쓰면서 즐기는 것밖에는 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성취감이란 건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잃는 거는 돈과 시간뿐이 아니니까요.